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이외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랑 차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매크로를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이제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D4번부터 D15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D4번부터 D15번 영역 그러면 지금 이곳 합격률이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지금 빈 셀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합격률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격률로 하고요. 그때 이제 합격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합격 인원 나누기 응시 인원 그렇게 이제 하래요. 여기 보니까 응시 인원도 있고 합격 인원도 있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F3에서 G4번 영역에 생성하래요. 그러면 이제 F3에서 G4번이다. 그럼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단추 만들래요. 단추를 만들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합격률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단추를 클릭할 때 합격률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추 만들 때 우리 개발 도구요. 개발 도구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삽입이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양식 컨트롤 중에서 우리 단추요.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 F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4번 그랬으니까 요 영역에다가 이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단추 이렇게 이제 드래그 해주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나왔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뭐예요? 합격률로 하래요. 해서 합격률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매크로를 기록할 거니까 기록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기록이요. 기록 단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죠. 뜨면 매크로 이름 만남 확인해주고요. 저장 위치 현재 통화문서 만남 확인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니까 키보드 마우스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다 기록이 남으니까 우리 불필요한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우리 상태 표시래 기록 중지 버튼 떴죠. 그리고 위쪽에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기록 중지하고 떴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합격률 한번 구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합격률을 구할 때는 뒤에 4번 셀 클릭해주고요. 여기다 식 써주면 되죠. 는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합격 인원이 2셀이니까 C의 4번 셀 찍어주고 나누기 그 다음에 응시 인원이요. 응시 인원에서 B의 4번 셀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 누르게 되면 53.7%다. 그렇게 이제 합격률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셀 계산했으니까 쭉쭉쭉 이제 채우기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합격률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록 중지도 눌러주면 되죠. 해서 기록 중지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단추에 이름 바꿔줘야죠. 해서 단추 위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이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합격률 하고 요렇게만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률 요 매크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놓고 우리 딜리트 키요. 딜리트 키 눌러서 다 지워버리고 이 단추 한번 클릭해보자고요. 단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합격률이 쭉 계산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다 맞게 풀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번에서 D의 15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 그럼 이제 9분이라는 요 제목이 들어있는 셀부터 시작해서 D의 15번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로 그렇게 해라. 그때 이제 도형에 가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그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F6에서 G의 7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F6번이다. 그러면 F6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G의 7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빗면이라는 그 도형 만들래요. 그리고 그때 도형의 텍스트를 테두리로 그렇게 입력을 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이제 테두리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도형부터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집어낼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고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이제 도형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기본 도형에 빗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F에 우리 6번부터 시작해서 G에 7번까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주면 되죠. 도형 그려놓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글씨부터 집어넣을게요. 텍스트 편집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이제 테두리 하고 직접 써주면 되죠. 써놓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할 거니까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클릭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뜨면 매크로 이름 써야죠. 그래서 테두리 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우리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하고 저장 위치 현재 통하면서 맞나 확인하고 확인이요. 이제 여기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켜지는 거죠.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는 그 매크로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전체 범위 쭉 범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두리 여기 들어가고 이곳에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부 다 테두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다 했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해 주면 돼요. 기록 중지할 때 이번에는 우리 상태 표실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매크로가 이제 기록 중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 이제 테두리 집어넣는 거 했으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테두리 없음 요거 선택하자고요. 그럼 테두리 싹 다 빠졌죠. 그러면 이 빗면이라는 도형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싹 다 모든 테두리가 다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차트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각 2점이래요. 자, 일단은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차트를 우리 보고 이제 수정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우리한테 준 차트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차트를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평균이라는 계열이 있대요. 평균 계열이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를 하래요. 추가하고 나서 행렬 전환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보게 되면 이제 엑셀하고 XX하고 요 두 가지만 있죠. 요 두 가지만 있는데 문제 그림 보니까 엑셀도 있고 XX도 있고 평균도 있고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라는 계열을 이제 차트에다가 추가시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평균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요. 이 데이터 싹 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때 이제 컨트롤 C 복사 눌러주고요. 우리 차트 선택해 놓고 우리 컨트롤 V요. 컨트롤 V 하고 누르게 되면 아까는 엑셀하고 XX밖에 없었는데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이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전환해야 되겠죠. 행렬 전환할 때는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에 들어가면 됩니다.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행렬 전환하고 있죠. 얘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지금 클릭하기 전에는 엑셀이다 XX다 평균이다 하고 이게 가로축에 있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그 가로축에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트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범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맞바꾸라는 얘기예요. 행렬 전환해라 그거요. 그래서 행렬 전환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가로축으로 가고 엑셀이다 XX다 평균이다 해서 그게 이제 범례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평균 계열이요. 평균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자, 일단은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부터 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 보게 된 평균이 회색 막대기다 그거죠. 그래서 회색 막대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엑셀이다, XX다, 평균이다 해서 각각의 이제 계열마다 차트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게 뜨죠. 뜨면 우리는 평균 계열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평균 계열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평균 계열이 그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이요. 그리고 나서 선의 너비는 4포인트로 하고요. 그리고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꺾은 선형으로 바뀐 거 있죠? 이 표시기는 꺾은 선형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너비를 4포인트로 바꾸고 선의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바꿀 거니까 우리가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선택하고 들어갔더니 너비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4포인트로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포인트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완만한 선은 아래쪽에 내려가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만 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선의 너비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완만해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에 주 단위를 20으로 그렇게 바꾸고 표시 형식은 숫자로 하고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1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변경하라고요. 지금 우리 거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0, 그 다음에 20, 40, 60, 80, 100하고 20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세로축을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축 옵션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축 옵션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주 단위를 20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단위에 지금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주 단위예요. 이게 해서 여기 써져 있는 거 10 지우고 2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형식은 숫자로 하고 소수 자릿수는 1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표시 형식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범주하고 일반으로 돼 있죠. 이거 선택해주고 숫자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소수 자릿수는 1이다 해서 1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로 그렇게 선택해주고 소수 자릿수는 1입니다.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이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설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평균 계열이 있대요. 평균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해라.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이 꺾은 선형, 표시기는 꺾은 선형들만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거 이제 하라는 거예요.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 계열 선택하게 되면 모든 평균들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레이블의 위치가 지금 오른쪽으로 그렇게 전부 다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위쪽으로 지정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이 지금처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위치를 우리 위쪽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범례는 그리고 나왔어요. 범례라는 게 무슨 색이 뭐다 이걸 보고 얘기하죠. 이 범례는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래요. 배치하고 그리고 도형의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범례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범례 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례 위치 바꿔야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범례 옵션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게 되면 이제 범례 위치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선택해 주고 그냥 이 창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서식 들어가 주면 돼요. 서식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범례 오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범례가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클릭해서 우리가 쭉 펼쳐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얘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그래서 차트 문제 이제 다 풀었으면 문제지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업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서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 회차에 나온 그 문제들도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늘 나오던 대로 그냥 나왔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